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조금은 우리 시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이렇게 좀 시장을 어수선하게 했던 게 지난주였고요. 뭐 미국도 이런저런 지표가 있는데다가 오늘 밤에는 또 매월 특히나 요즘 들어서 더더욱 중요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그런 날인데 증시 흐름 한번 살펴보시고 2부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환율을 갖다가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1150원 위로의 승부가 조금 막히는 것 같은데 이제 밑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아줄 것인가 여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고 3부에는 또 다인경제 이성주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1부 우리 톰과 제리 두 분 인사하겠습니다. 와이저경제무소 차영조 소장님, 레모니스트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두 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깔끔하게 이발하셨네. 두 분 다. 네. 예, 그래도 좀 차리고 나와야죠. 저도 주간전망대 앞두고 어제 또 모처럼 네. 저기 머리 한번 깎고 왔는데 염색 한 2번 하고 나서 지금 3번째 염색 시도가 안 되네요. 그냥 뭐 흰색으로 염색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 예. 그냥 뭐 저 자연스럽게 늙어갈래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원래 머리 좋으신 분이 이거는 좀 약간의 개그인데 그 머리를 많이 쓰시면 머리가 하얘지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준호 소장님께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유 뭐 그렇게 이상하게 네 죄송합니다. 네, 좀 그래요. 망치 박는 이제 못 박는 데 써요 머리. 아 괜찮은데요? 예. 그나저나 저기 우리 지난주는 지지난주보다 좀 재미가 없었어요. 두 분이 좀 덜 다투셨어. 아니 장이 재미가 없었다 보니까. 장이 재미가 없었다. 장이 재미없는데 저희도 뭐 용변은 재주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 주는 장이 좀 재밌었으니까. 재밌었죠. 용을 좀 빼보겠습니다. 돈 좀 버셨군요, 소장님.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네.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그 외침 못 들으셨습니까? 영어로 했는데요. 영어로 하니까 들리죠. 뭐라고 외쳤는지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crying 뭐 이런 yes 이런 뭐 이런 거. 예. 뭐 Let's go 삼성 뭐 이렇게 돼 삼성. 뭐 그러더니 오늘은 또 카뱅까지 또 외국인들이 묻지마 카뱅까지? 매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관 우선 이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전환 예. 이거 뭔가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지속성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먼저? 김 대표님. 네,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딱 주변 정황들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뭘 암시하죠? 그 암시하는 부분은 3부에서 이승조 대표님께서 미리 예고까지 해드립니다. 네, 충분히 잘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근데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어떤 변곡점일 때마다 외국인들이 뭔가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늘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거의 그런 흐름들로 좀 이따가 또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쪽의 변화. 이번 주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뭐 중국에서 실망해서 뭐 한국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근데 이게 맞을까요? 저는 그냥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닐까. 네, 뭐 그렇다고 중국 쪽을 그대로 한국과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거기다 또 하나는 환율이 좀 변화가 나왔었죠. 네. 네, 환율 변화도 나오고 거기다 또 뭐 삼성전자 뭐 재평 이거는 뭐 그냥 움직이니까 갖다 붙이는 얘기 같고.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상황 쪽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론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갖고 계신 주주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고 네. 시장에 대한 변화도 좋으시겠지만 제가 걱정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저 같은 매매 좋아하는 그러니까 중소형주 움직임이 빠른 게 더 좋은 사람 입장 쪽에서 좀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아니 웬걸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별 움직임이 더 강화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냥 땡큐 샘성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적으로는 계속 움직이는 변화가 나왔다는 게 이번 주에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솔직히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들어와서 일으킨 변화가 저는 굉장히 이번 주에 재미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번 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네. 수요일 같은 경우 특히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무작정 삼성전자 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기관이 한 100만 주 샀어요, 삼성전자를.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300만 주 샀습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건드리니까 기관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이 되면서 지수를 일단 끌어올리면서 정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양봉을 그려놨다는 거. 거기에 김민수 대표가 기분이 좋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종목들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부 종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도 1% 빠져도 1% 뭐 이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뭐 치고 가는 것들은 테마주 아니면 치고 가지 않았는데 테마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카페24, 뭐 두산인프라코, 뭐 그다음에 엔터주들 뭐 이런 것들이 5, 6%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간만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외국인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줬구나.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국인들이 뭐 카뱅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카뱅 같은 경우는 뭐 이따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묻지마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오늘 살짝 좀 다른 데는 좀 줄어들었는데 저는 다음 주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다. 결국 외국인들이 수급만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진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일시적인 요소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건드렸다라는 게 한번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 차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건드렸는지는 모르겠다.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셨어요. 제가 톰하고 통화를 안 해봐가지고요. 톰이 톰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리하고 아니 저기 뭐 지금 본인 정체성이 흔들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호르몬이 요즘 이상해가지고. 예? 아니 뭐 농담이고. 근데 글쎄요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는지는 뭐 분석이 분분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삼성전자를 아침부터 드립다 사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날 아침에 기분이 진짜 쎄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쎄하다? 예. 좋은 의미로 쎄하다? 예, 좋은 의미로 긍정적이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덧붙이지 않아도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근데 그날이 그거였나요? 매출액 기준으로 인텔 제꼈다는 그날이 네. 그날이었죠. 그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날 나왔고 그날 이제 그 기사가 됐고 그다음에 또 혹자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그 가석방 대상 심사 들어간다. 그런 뉴스도 그때 나왔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글쎄 그걸로 해석되기보다는 뭔가 지수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 저는 환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네. 파생 시장에서는 또 많은 변화가 나왔습니다. 파생에서? 지난 네.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쭉 보게 되면은 파생 시장 중에 그동안 외국인들 선물 숏 포지션, 그러니까 즉 매도 포지션이 있던 게 대거 많이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환되면서 롱 쪽,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는 기조가 오늘만 빼고, 오늘은 한 9,000개 팔았죠. 네. 근데 그것만 빼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최근에 또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차이가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도 한몫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외국인의 의도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선물을 끌기 시작하면서 선물 쪽을 계속 바꿔주기 시작하면서 선물하고 현물차가 이제 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선물이 훨씬 낮았던 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도 감지는 되는데, 근데 이제 몇 번 이게 시도를 하다가 또 말고 시도를 하다가 말고 그래서 그랬죠. 예,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함께 선물까지 같이 드라이브를 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뭐 3,400은 뭡니까? 뭐 그냥 쭉 신고가 쫙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변화의 조짐 가능성은 선물에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소외되고 좀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지치게 했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외국인 매기가 들어오면서 그래 됐는데 네. 문제는 그동안 잘 달리던 놈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시원찮더라고요. 네. 뭐 카카오니, 게임즈니, 뭐 HMM이니, 포스코니.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또 결국 저 삼성전자 같은 어떤 지수 비중 큰 애들이 또 지수만 끌고 가고 또 이런 또 우려는 없나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종목들이 개별적인 어떤 부담감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중국발 악재,
무슨 악재? 중국에서 이제 그 철강 그 규제하는 것을 생각만큼 덜한다 그래서 중국 철강주도 빠지면서 국내 철강주들 다 이제 조정을 받는 것처럼 중국발 악재 이제 게임주도 게임 뭐 악재가 중국발 악재가 나온 것처럼 철강과 게임은 이제 중국발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게임 악재는 알겠는데 철강 관련한 중국발 악재는 뭐죠? 이게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왔던 부분을 보면 이제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또 철강의 생산량도 탄소 배출. 조절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 또 증치세라고 그래서 수출 관련된 쪽의 세금도 이제 뭐 지금 폐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중국 쪽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게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중국은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딱 그거 하나. 그러니까 시진핑이 딱 뭉쳐서 공산당을 딱 하나로 뭉치는 이런 여러 좀 약간 네, 말을 좀 돌려야 되는 느낌인데 네, 또 중국 분들이 또 보고 계시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우리 참 김민수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많은데 참 눈치 볼 때가 너무 많네. 그렇죠. 통도 봐야 하고 네, 소장님도 봐야 하고. 그럴 뻔이 아니신데. 좀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종목 얘기할 때만 나이가 들어가네. 아니,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오늘 뭐 가정 내내 지금 제 앞에서 투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참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예를 들어 그 게임이 정신적 아편이다 같은 거. 어? 그게 중국 당국이니까 중국 정부니까 할 수 있는 말 같아 맞습니다. 그거. 그럼 저는 아편쟁인가요?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연합인포맥스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하고요. 예? 조금 하는 게 얼마 하는데. 그래. 아예 한 그냥 시간? 접속해서 어. 기본적으로 챙길 장비들만 이렇게 쭉 챙기고 다시 넘어고 다시 로그아웃 뭐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들 쫙 찾아보고 있다가 바로 쓰러집니다. PC 앞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뭐 게임 매니아이신 우리 김 대표께서 보시기에도 하루 8시간씩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게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 입장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MZ 세대라고 하는 예. 그 밑에 세대부터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관리를 예, 들어가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문물에 또 쉽게 접하고 그런 쪽에서는 경계감이 높은 상태에서 또 하나가 지금 중국도 실업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한 15% 되는 그렇겠죠. 것 같은데 네. 청년 실업률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반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다 작업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지금 이 게임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쪽에 성인 전에 애들을 좀 더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 그 다음날 발표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체육 활동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90조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거기서 아이들을 이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게임 그만 게임 그만. 네, 좀 건전한 마음으로 가서 뛰어라. 그래 실제 땅을 밟으면서 네. 흙먼지 일으키면서 그렇죠. 땀 흘리면서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네. 게임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게임주가 솔직히 저희가 아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청불입니다. 청소년 불가 게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 만약에 돈을 쓴다고 그래도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런 저희 같이 좀 약간 돈 벌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게임에 현질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층, 그러니까 수요층이 다른 상황 쪽에서 한국 게임까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움직이는 거는 좀 심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심리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아무래도 중국이 저렇게 나오게 되면 게임 이 부분 빼고도 나머지도 지금 같은 경우 파노 같은 경우도 충분한 저게 되면 장벽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센 거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쪽에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또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는 했다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하는 이런 전략은 가능하겠지만은 눈치는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좀 오버한 경험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지금 우리 매주 하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그 시황도 보기 전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도 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카카오뱅크 오늘 첫 상장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 보니까 공모가 대비 78.97% 예. 상승으로 마감했다. 오죽하면 CNBC에 기사가 올라갈 정도니까 예. 거의 뭐 첫 거래일에 80% 가까이 올랐다 해가지고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33조 2천억
시총이 네. 졸지에 11위. 은행 중에는 얘가 왕입니다. 왕이네. 예, 예. 소장님 생각에는 포스코보다 비싼 카카오뱅크 인정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세대는 아니 뭐 저 같은 세대라서 같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도매금으로 묻어갈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평가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400여만 주를 샀거든요. 네. 잠깐 나 기관이 한 100여만 주 정도 샀고요. 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동시효과 때부터 이제 개장 중계하면서 봤는데 CS 증권을 통해서 크레딧 스위스? 예, 그 네. CS 증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CS 증권에서 주문 들어온 게 한 600만 주 정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순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400만 주가 외국인인데 시장가로 사더라고요. 이게 사는데 가격 불문하고 가격 불문 샀다. 예, 이게 계속 1위였어요. 매수 1위 창구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5만 원대 붙었을 때부터 잠깐 마이너스 나올 때부터 CS가 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계속 시장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어떤 특정 외국인이 이거는 가격 불문하고 수량으로 주문을 낸 게 아니겠는가. 내가 뭐 예를 들어 400만 주가 됐던 200만 주가 됐던 무작정 우리 잡아달라. 포트에 채워 넣겠다. 그렇게 주문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좀 끌어올렸고 거기에 이제 기관 붙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붙었고 그래서 오른 건데 관건은 저는 내일 월요일날 달려 있다. 월요일날도 이런 주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바뀔 수가 있다. 한쪽에서 강력한 시장가 매수 세력이 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으니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플랫폼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성향 어느 정도 알겠어요. 우리 차 소장님의 어떤 신중한 스탠스. 그런데 우리 또 김민수 소장께서는 따상이 못 가서 좀 아쉬운 거 아닌가 혹시? 왜 저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십니까? 저도 볼 건 봅니다. 볼 건 봐요. 네, 볼 건 보는데 그냥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침부터 전화가 오길래 몇 주 받았니? 5주 뭐 4주 그러더라고요. 야 팔어. 그랬더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대 야나도 여기서 야나도. 예, 그러면서 또 하더니 갑자기 그다음에 쭉쭉쭉쭉 올라가길래 야 뭐야? 그래서 잠수 탔죠. 바로 잠수 타셨어? 네, 그 카카오 1번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직 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뱅크 매매 관점과 이제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CS란 증권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단타쟁인가? 이게 CS가 샀다는 게 아니라 거기 누군가 거기다 주문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 날 가서 또 매도 주문 시장가로 되면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오늘 종가가 상한가에서 100원 빠진 정도가 됐으니까 이걸 플랫폼으로 봐야 되느냐 은행으로 봐야 되느냐는 논쟁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러면 만약에 전혀 오늘 샀다가 내일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600만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네. 이 정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뭐 시장에 뭐 글로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그 패러다임에서는 졌습니다. 이건 은행이 아닙니다. 뱅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단 자신 있게 이 가격대에서 주문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 단타건 뭐건 떠나서 먹을 게 있다는 얘기라고 봤을 때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봤다는 얘기죠. 걔들이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다 시작과 매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대표가 IR 때 나왔던 내용들의 가장 큰 핵심이 확장성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많이 비교를 한 뉘앙스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시중은행 봐라. 지금까지 해외 나가서 뭐 성공해서 지점 내고 거기서 현지화에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한 대가 있느냐? 없죠. 예. 자기들은. 근데 카뱅은 뭘 믿고 나가요? 카뱅은 그러면 나가서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아니 저 카카오뱅크 사람 아닙니다. 예, 진짜 뭐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일본에서 무슨 뭐 미쓰비시가 뭐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미쓰비시 인터넷이다. 은행에 가입하라. 뭐 어쩌라고? 전범 기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각나는 게 미쓰비시죠. 죄송합니다. 미쓰비시가 뭐 딴 기업이라고 치는데 뭐 도요타뱅크라 하든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도 우리가 이제 라인 같은 경우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 일본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라인이 미국 진출하려다가 좌절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국내에 성공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무한도전에
박지성을 끌어들여가지고 인도네시아 시장을 진출하려고 거기서 저기 축구 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축구 경기 티켓 예매를 카카오로 받았어요. 예. 그럴 정도로 거기 이제 스타디움에 젊은 애들이 카카오 가입해가지고 다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걸로 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진출한다라는 게 저는 그 확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하나의 논쟁은 그거 같습니다. 일단 시중은행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시중은행에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젖어 있는 게 시중은행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어떤 글로벌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IT 기업과 이제 핀테크와 만나서 나가는 이런 방향성들이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러면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전혀 소장님 같은 경우 매매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네, 같은 그냥 경우는 뭐 매우 민기업이다 못하죠. 네. 라는 쪽으로 치부하고 못 하는데 그냥 돈 너무 좋은 일만 해준 거지. 그럴 수는 있는데 이 구조를 잘 보시게 되면은 네.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수익원이 그 거래 수수료가 무료다 보니까 없습니다. 수익원이 없어요. 근데 수익은 왜 없어? 그 근데 데이터 팔아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라. 저쪽에 그거예요. 공매도 치고 하는 애들한테.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그러니까 거래하는 다 동의를 한다고 I agree 그러면은 해서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무형 자산이죠. 무형 자산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은행은 항상 근데 저기 있어야 아닌 되고. 말로 네. 요새 뭐 데이터 해버리면 말하지 마라 이건데. 네. 데이터 테슬라 차가 댕기면서 데이터 까불지 마. 자동차 회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을 못하게 하는데 네. 데이터 갖고 뭐 할 건데?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죠. 글쎄 뭐 네. 거기 돈이 되냐고. 저 또 테슬라 사람 아닙니다. 저 소속이 오늘 많이 바뀌는데요. 네. 오늘 자기가 딱 의자리에 오늘 황금빛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네. 노란색. 오케이. 네. 됐고 네. 됐고. 그다음에 네. 아니 카카오뱅크가 잘못됐던 게 아니고 네. 왜 저기 공모가가 상장하는 공모주 상장 첫날에 따상을 못 가면 왜 아쉬운데?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그 무슨 풍조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 공모가가 완전히 잘못된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금감원에서 이번에 좀 손을 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게 뒤로 밀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 측에서도 둘이 같이 연달아 하는 것보다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뒤로 밀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닥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135일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동일한 룰인데 네. 분기 실적이 나오고 네. 그 나온 날로부터 135일 내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카카오뱅크랑 페이랑 다 반려했는데 뱅크는 수정사항이 얼마 안 됐고 페이는 반려되고 수정할 그 시간 내에 수정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분기 실적 갖고 페이가 이제 빨라야 2분기 실적 갖고 이제 하반기 때 들어올 거고 네. 이번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공모에 어떻게 보면 흥행이 실패했다. 이건 뭐 상장이 아니라 공모 IPO 자체에서 이제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것도 금감원에서 수정을 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IPO 기업에 대해서 가격을 수정해라라고 나온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크래프톤 그러면 공모가 다시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이번에 했는데 7대 1이었죠 경쟁률이.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7대 1, 5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날 그 공모를 받은 게 크래프톤만 받은 게 아니에요. 크래프톤하고 또 무슨 회사였죠? HK 이노 무슨 예, 회사? 그 조그만 회사가 컨디션입니다. 그거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예. 했는데 그 회사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이게 크래프톤이 흥행이 될 것이다라는 언론에 거기에 혹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똘똘한 회사인 작은 회사에 더 많이 경쟁 청약을 한 거죠. 근데 이 소장님이 화를 내실 만한 게 네. 이게 따상이라는 단어가 저는 2021년에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따상을 가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왜 왜 따상을 따상을 못 가서 아쉽냐고. 그러니까 못 가면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이걸로 벌어야 되는데 왜 이게 나 돈을 못 벌게 해주지? 저 SNS에 그거 보고 너무 기함을 했어요. 공모주는 무조건 벌어야 되는데 왜 못 벌게 하는 거지? 예, 못 벌게 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좀 우려스러운 바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아침에 몇 주 받아서 해서 5주 받아갖고 바로 팔아라 했다며. 네. 그 5주 받은 분 그러면 아침에 개장가에 대충 이렇게 시초가에 팔았으면 얼마 버는데? 아, 5주 갖고?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치킨 먹네, 갈비 먹네, 지들끼리 막 그런 그러니까 거 보고. 몽쇼가 때 파신 분들은 치킨값 나왔고요. 왜냐하면 39,000원이니까 치킨 몇 마리예요? 4만 원인데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4만 원 먹은 거니까 치킨값 나온 거고요. 그 위에서 파신 분들은 소고기값 정도 나왔다. 그렇게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참네. 예. 우리 여기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준이 올라갔다는데 좀 더 얼라스럽게 아니 소고기라 해도 예. 수입 소고기하고 한우는 완전히 달라. 예. 한우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한우까지는 못 예. 가고. 한우는 종가에 파신 분.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네. 안 돼. 그러니까 기본 수량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되지만 열주청에 가셔가지고 그럼 장중에 이거 올라가네. 그래서 따라서 뭐, 사서 뭐 20주 30주 더 하셨던 분들은 예. 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자 우리 좀 한번 웃고 시작했네. 우리 김 대표님. 네. 3분 시황. 3분짜리로. 3분. 네. 3분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네. 일단 8월 첫 주입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을 봤을 때 지금 딱 하늘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의외로 유럽이 좀 센데요. 유럽이 세고 지금 가장 또 S&P 500이 지금 기준으로 이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안 빠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코스닥. 또 이 정도 네. 위치에 있고요. 네. 코스피가 오늘 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상황들인데 뭐 중국은 저 밑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추세적인 흐름들은 거의 글로벌 시장이 중국 빼고는 다 다시 반등 기조 여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좀 흐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잘 그리셔야겠다. 제 눈이 침침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기조로 봤었을 때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영향력들이 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도 같이 이어졌는데 네. 기왕이면 금요일까지 좀 팍팍 움직여주지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한풀이 좀 꺾이고요. 근데 거의 이제 시장 방향이 외국인 기관에 따라서 나왔다는 부분들. 하지만 코스닥은 탄력으로 보기엔 좀 더 강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개인의 영향력이 많이 좀 줄었고요. 네. 그런 쪽은 또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죠. 일봉을 보면서 딱 변곡점까지 그 왔는데 맞아요. 네. 제가 이런 때는 한 번쯤 그냥 묻지 말고 주르륵 하고 올라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변곡점이다. 하고 똑같은 차트 보였는데 그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역할을 해줬다는 게 의도 자체가 지금 이 중기적으로 쭉 이어오던 이 흐름들을 무너뜨릴 만한 의도는 없다는 쪽으로 안 되면 우리가 산다. 뭐 이런 쪽으로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고 나서 하는 기술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추세의 반전이 나왔다는데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 기조 살아있게 되면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동향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선물이 꾸준하게 누적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이게 고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점 이상으로 또 가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또 팡 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인데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보유 비중입니다. 네. 거의 뭐 바닥까지 와서 요쯤이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 한번 더 3층까지. 꺼졌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살짝 들어옵니다. 네. 근데 요 정도 외국인들 비중이 늘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지하 1층까지 다시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물론 중기 제가 보는 저항권 86,000원이 중요한 저항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회사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뭐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그 제드래곤 나오시는 분 영향이나 뭐 누구신지 아시죠? 네, 제드래곤? 제드래곤? 네, 네. 저는 이제 유학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변화가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시장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거의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86,000원대 혹시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와 지난 고점 돌파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안쪽에서 외국인들 동향과 삼성전자 지켜보셔야 될 것 자, 같고요. 구만전자. 그거밖에 안 가요? 일단 구만전자 가야죠. 예. 네. 그리고 업종별 첫째 주 동향을 보게 되면 네. 개인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오르다 보니까 전기전자 팔고 하는 쪽에서 외국 개인 사는 거는 철강, 화학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개인들이 근데 아직 뭐 수익권이라고는 보긴 힘들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교차하면서 잘합니다. 의외로 수수료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 안 본 게 어딥니까?
증권사 마인드. 소위 안 보고 수수료만 나오면 다행이다. 예,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간다고 생각은 그렇죠. 들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지난주에도 계속 이쪽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 관련된 섹터 내용에 관심 가져야 그러면 돼. 저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저 외국인 기관 쪽에서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도 물량이 많이 매도 나옵니다. 물량이 많이. 왜냐하면은 선바가 있나요, 그럼 저기? 예, 그런 쪽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중이 확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덜어내야 될 물량들이 있죠. 그런 것들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얘기는 이따가 또 오케이. 핫하게 하셔야죠. 예, 예. 그래서 전기전자 들어오고 운수창고 금융주 다시 외국인들이 산다는 점. 이 점이 아마 이게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커밍.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은행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특이점은 딱히 뭐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금 SK는 노바백스로 골로 가는 중이라고 우리 부처스 나이프님이 지금 올려주신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번 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네. 많이 올리면서 꼬리를 좀 달았다가 오늘 다시 조금 그거를 차트를 만회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3% 정도 올랐습니다. 재료는 보니까 여기 노바백스 네, 미국의 노바백스, 미국의 백신 제조 회사죠. 예. 여기하고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백신 위탁 생산을 한다고?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니 위탁 생산이면은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저 만들어서 갖고 온 어디처럼 그거 갖고 온 거를 포장하는 거예요? 예, 포장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포장 개념은 아니고요. 네. 쉽게 원료를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다가 거기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죠? CMO 입장. CMO. 예. 그러니까 지금 원료를 기술하고 그대로 가져와다가 이거를 이제 위탁 생산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반기고요. 한 4천만 도즈. 이쪽이 하반기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역할이 뭔데요? 그러면 저기서 다 받아와 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우째 섞어 가지고 병에 담고 하는 그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딱 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백신은 못 만들고 아닙니다. 지금 백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지금 있고. 백신을 자체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8월 달 안으로 1차 임상 결과를 나올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3상 IND까지 들어갈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대조군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대조군을 거기다 설정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겠지. 그렇다고 저 중국 거랑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정도까지 대조군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 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만약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도까지 끌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정부가 승인 안 할까요?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위탁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체 백신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지금 나온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수적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정도 가격인데 올해 선행 PR 나올 실적하고 보게 되면 몇 배 같으십니까, 소장님? 다시 제가 깜빡 놀랐어요. 예. 지금 선행 PR로 봤을 때 지금 주가 밸류가 PR 몇 배 같으십니까? SK 현재? 예. 대충 때려서 대충 한 서너 배? 서너 배? 예. 예. 공이 빠졌고요. 벌써 이미 30-40배? 네, 30-40배 정도입니다. 근데 바이오 기업이고 백신 성공해서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하면은 이거 비싸다고 봐야 될까요? 싸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을 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사자 그랬는데 그때 단톡방에서 쭉 하다 보니까 딱 2명 샀더라고요. 저 포함 2명. 나머지들은 이기 또 욕도 잠깐 나오죠. 나오고 이제 막 이상한 이모티콘 나오면서 던지는 이모티콘 나오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간다는 얘기는 실적이 안 나오면은 이 정도로 반영을 못하죠. 근데 실적 확인되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게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SK 바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SK 바사를 보고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벌써 8시 33분. 오늘 배구한다고 9시 전에 끝내달라 하시는데 그건 오늘 저희 진행상 2부, 3부까지 하면 9시는 도저히 못 끝날 것 같고 배구 하긴 하나? 브라질 온통 약 빨고 배구 했나 보던데 그동안. 원래 브라질이 강자 아닌가요? 세긴 세죠. 네, 원래 브라질 세긴 세죠. 센데. 네. 아유, 진짜
배구 선수 팀 같기만 해라. 정말 이번에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기 그것도 좀 얘기합시다. 지금 아무래도 이거 지수 땡기는데 삼성전자도 컸는데 지금 뭐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괜찮고 요새 그런 상황인데 요즘 왜 이 DDR4에서 뭐 DDR5 이런 게 시황에 나오던데 이 DDR은 그거 아닌가? 저 한 20-30년 전에 우리 애들 그때 막 저 오락실에 그 뿡뿡빵빵 뿡뿡 이게 DDR 아닌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소장님. 네. 보고 싶습니다. 아니 뽕뽕빵빵을 좀 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네. DDR이 뭐예요? 제가 해야 되나요? 어, 네. DDR이 중요한 거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벤트가 필요한데요. 현재 종목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종목 얘기하는데 앞으로 많이 갈 종목들인데 여기서 그냥 막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DDR5. 오케이. 예. 현재 3,550분 계신데요. 좋아요가 500명밖에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1,000명. 네, 1,000명 정도 가야 종목들 쫙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냥 지금은 그냥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 가는 거 보고 네,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DDR은 정확하게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물고기 도다리.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네요. 600명에서 멈추잖아 지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의 그러니까 D램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D램은 많이 들었죠. 운용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운영 체제가 아니라 D램에서 쉽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D램 가격 얼마나 올랐나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는 DDR4 표준이 되는 게 뭐 8기가, 뭐 16기가 이런 식으로 DDR4 8기가가 요즘 고정거래 가격으로 4.01달러 됐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네. 즉 D램의 가격을 그러니까 D램의 지금 만들어진 이제 쉽게 말씀드린 등급 같은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는 993명이네요. 7분 남으셨습니다. 도다리도 통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하세요. 예, 네. 제 개그감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 DDR1, DDR2, DDR3, DDR4까지 넘어오다가 보시게 되면은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시게 되면은 칩 뭐 여기 듬성듬성 바뀐 게 DDR1. 거기다가 좀 더 발전되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나 아니면은 메모리 효율도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이 산업의 발전 단계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지금 DDR5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딱 시점이 괜찮은 게 네. 이번에 인텔에서 새로운 CPU 나옵니다. 엘더레이크라고. 예. 그 영어 엘더레이크. 네. 이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윈도우도 바뀌죠. 네. 10에서 11으로 바뀔 준비하고 있고 네. 이 인텔이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메모리 업체들도 이때가 딱 됐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 DDR4에서 5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좋은 알맞은 또 교체 수요와 함께 변화가 나올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전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즉 DDR5라고 새로운 거 나왔는데 또 광고 막 할 거 아닙니까? PC가 뭐 더 좋아지고 전력도 이거 이제 가면은 한 뭐 20시간 쓰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 이제 슬슬 또 교체 수요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이런 걸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한 1-2년 걸릴 텐데 예.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가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네. 잠시만요. 지금 좋아요 1100 됐습니다. 오케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DDR3 때 4로 넘어갈 때 심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그냥 PCB의 대표 안방 주자입니다. 네. 네, 이 회사가 실적이 거의 한 2배 좀 넘게 올랐는데 주가는 그래요? 3배 갔습니다. 실적 2배에 주가는 3배. 네. 이번에는 물론 이제 지금 바라보는 DDR5 입장 쪽에서 교체 수요가 한번 지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번 나오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그 전만치는 안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또 광고와 마케팅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대한 변화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드는데 예. 그래서 이번 주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약장사 같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뭐 질문 한 가지 잠깐 좀 네네네. 쉬어가는 타임. 윈도우 11로 바뀌면 네. 그러면 DDR5를 꼭 써야 돼요?
그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이 아니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DDR4에서 DDR5가 나온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처럼 PC 문외한인 사람들은 예. 그냥 기존 PC에서 윈도우 11이 나오면 그냥 그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꼭 DDR5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교체 수요가 좀 더 확실할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용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이거 지금 트렌드가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아마 별 차이도 없는데 뭔가 좀 버벅거릴 거고. 그렇죠. 이게 새로운 CPU와 좀 결합되는데 뭔가 좀 뻑이 날 수도 그랬을 있다. 겁니다. 그래도 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머리를 상관보다 차이가 얼마인데요? 물어보고 이제 교체 20만 원 더 가능성이 준다 이러면 충분히 교체하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저희 무슨 뭐 상황극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옛날 뭐 Y2K에 비하면 아주 깜찍한 정도의 근데 귀여운 Y2K도 정도의 그때도 보게 되면 거의 다 그게 약간 이제 저희가 뭐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뭔가 천지개벽할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간다라는 걸 관점을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교체 수요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데 심택이 2배 실적 2배 주가 3배인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DDR4에서 5로 가면 또 심택 떠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주가는 이격을 보게 되면은 좀 부담되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택 말고 다른 종목도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PCB 쪽에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TLB라는 종목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증여 얘기 한번 예. 하고, 네, 그 주가 이번 주 보시면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저런 거는 더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지난주에 잘 말씀드려서 그냥 리뷰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대덕 쪽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쪽은 대덕? 예, 대덕전자. 대덕전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리아 서킷인데 코리아 서킷. 네, 상대적으로 좀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아유 저거 언제 종목이야 그러고 관심 없어 하다가 나중에 DDR5로 전환되면서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하고 보면 늦죠. 아하. 네. 근데 또 하나 이 회사가 폴더블도 좀 봐야 되는 게 이번에 폴더블이 잘 팔리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코리아 서킷가 훨씬 더 좋다. 왜냐면 자회사가 인터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인터플렉스가 이번에 폴더블 3에 들어가는 압력 기판을 거기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폴더블이 잘 팔리면은 인터플렉스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에 따른 자회사와 함께 코리아 서킷도 PCB 업체 쪽에서 기판 관련된 쪽에 DDR5에 힘을 얻는다. 같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은 그냥 투비 컨디션 하겠습니다. 좀 작은 종목들도 있고. 근데 결론은 아마 그 관련된 종목들 요즘 보시게 되면 기판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수동 부품, 소켓, 뭐 장비 이런 쪽으로 다 나뉠 겁니다. 예. 근데 가장 먼저는 장비 쪽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하반기에 많이 실적이 잡힐 것 같고요. 바로 전환 준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잡힐 것 같고. 근데 꾸준한 건 부품하고 이 소자 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더 기판 쪽이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쪽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한번 챙겨 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DDR4에서 5를 가는 거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상관 있죠. 뭐 좀 단가가 더 비쌀 테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시장 가격들도 훨씬 더 비싸게 받다 보니까 영향은 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변화들도 제조업체들 입장 쪽에서는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표준으로 삼으면서 나오기까지가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 가격을 딱 만들어서 하기까지는 트렌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올라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내년에 변화가 이제 또 고정거래 가격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딱 2개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네. 첫째, 나는 아직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봐가 폴더블 몇 대 팔렸어요.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아직 나오기 네. 8월 11일 날 대공개. 제가 네. 사주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네. 지난주에 이렇게 언급하셨던 종목 가운데 네. 뭐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김 대표 보시기에 아차 싶었던 종목 혹시 있나요? 아차란 거는 좀 잘못했다. 뭐 기대에 못 미치게 뭐 아니면 좀 최근에 종목 중에서 이제 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못 간 쪽이 아마 저쪽 같습니다. 경기민감 섹터. 네, 대표적으로 다른 쪽은 계속 움직이는데 이쪽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거 안 가는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것도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많이 특히 뭐 자동차 부품부터 뭐 조선 기자재부터 뭐 철강 관련된 쪽, 뭐 건자재 이런 쪽들 다 힘이 없죠 요즘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쉽게 건드리시면 안 될 게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또 경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대로 작용하는데 그냥 뭐 금리 움직임만 안정이 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다 빼고 금리 움직임만 괜찮게 되면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특히 뭐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크아웃이죠. 네, 그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철강 피크아웃. 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네, 지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어떤 떨어진 실업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게 저렇게 떨어진 실업률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삽을 들어야죠. 네. 삽을 들으려면 제조업 쪽 드라이브를 지금 IT를 막으면은 제조업을 또 키워야 되겠죠. 그럼 그쪽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누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글로벌 환경들이 다 인프라 투자나 이쪽의 경기 회복을 또 돌려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쪽은 너무 피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싸면 사자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소장님은 지금 뭐 오늘 밤 글쎄요 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인데 중국, 미국하고 엮어서까지 한번 다음 주 조금 이렇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뭔가요 좀 뭔가 이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전략이 어떻게 근데 좀 세우겠어요?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다. 예, 왜냐하면 근데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 중국 저게 나오거든요. 수출입 지표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네, 7월달 수출입 동향이 네, 나오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중국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경제 지표들도 몇 가지 같이 나오니까 소비자 뭐 신뢰지수라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좀 봐야 되겠고 다음 주 같은 경우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있죠. 그다음에 목요일날. 목요일 네. 옵션 만기일 있고 MSCI 지수 그 리밸런싱에 대한 리뷰가 또 다음 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어찌됐든 카벤까지 해서 수목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재료보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주식의 원처럼 그것이 다음 주엔 최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